지난 금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요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대통령 직대의 탄핵 규정은 분명히 헌재가 내놓은 소책자의 200표 이상이 국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일부 또 민주당 편을 드는 헌법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151표면 된다 했어요. 그래서 그날 국민의힘에서는 조경태가 투표에 가세해서 혼자, 그래서 또 민주당의 김문수 의원이라고 하는 의원이 미국에 갔대요. 그래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빠지고 조경태 들어가니까 민주당과 그 옆에 이 찌끄레기 야당들, 그리고 이준석 당 합치면 192석인데 한 석 빠지고 한 석 들어갔으니까 192표로 통과됐어요. 민주당이 그 김문수 의원이라는 자가 왜 갑자기 미국 갔느냐, 징계하겠다 하고, 지역에서는 의원 물러나라, 출당시켜라 하고, 중앙당에서는 뭔 일로 갔는지 전부 조사해서 징계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좀 웃기는 소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는 5시 반경에 총리실에서 퇴청을 해가지고요, 총리 공간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직대직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의 역할은 굉장히 많죠. 대통령 직대, 그리고 또 총리 직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 그래서 4가지 타이틀이 붙는 일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직대의 직대가 취임한 다음날 아침에 9시 한 3분경에 지금 불행한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민주당이 드디어 한덕수도 날렸다. 최상목이 너는 1일까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막 경고를 하면서 기고만장했죠. 우리는 그 각종 영상 화면에서 이재명이 아주 웃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이재명이 한덕수 부투표를 하고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고 들어오는 모습을 사진으로 봤어요. 참으로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국가 운영에 사실상의 무한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제1야당 대표, 그리고 본인은 스스로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처신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의 이재명의 거칠고 불편한 모습들을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꾼다 놓고 한덕수 대통령 직대를 탄핵시키는 투표를 하고 자기 자리로 들어오는 장면에서 만면의 미소를 얼굴에 띄고 저런 모습을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는 것이 저 사람이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제 무안국제항공 사고가 나고 한 1시간쯤 지나니까, 무안국제공항 사고가 나고 한 40-50분 지나니까 과거에 국민의힘의 당직자가 이재명이 페이스북을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 페이스북에 보면 내일을 향해 쏴라, 부츠 앤 캐시디, 그러니까 거기서 내일을 향해 쏴라에 놓은 폴 뉴만과 로버트 레드포드의 영화 내외의 이름이죠. 그래놓고 이제 국민을 향해 쏴라, 윤과 환,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윤과 한덕수라는 이야기. 자, 그걸 갖다가 이재명이가 무안국제공항이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걸 올렸다가 이제 그 국민의힘 전직 당직자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페이스북에 올라간 글들을 따와가지고 이렇게 올리면서 밑에 댓글이 그냥 욕설이 엄청났습니다. 이 와중에도 거짓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슬그머니 한 30분쯤 지나가지고 그걸 내렸나 봐요. 그러면서 애도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 이해 안 가는 것은, 이재명은 어제 사고 난 뉴스를 못 봤을 수도 있죠. 일요일 날 벌어진 일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나면 이재명한테 즉각 전화해서 무안에 사고 났으니까 입장을 어떻게 발표할까요? 그 무안에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의 정신세계는 뭐가 들어앉았냐? 저는 정말 이해하지를 못하겠어요. 저 이재명과 민주당 패거리가 얼마나 웃기는가 하면, 자, 한덕수 이 사태와 전후에서 보수가 이렇게 힘이 빠졌다가 힘을 좀 내니까 이제 협박에 들었었습니다. 무슨 협박을 했는가 하면 30일 오늘자로 민주당이 내란 선동, 선전 혐의로, 그러니까 계엄을 갖다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사람, 탄핵에 반대한 사람, 또 민주당이 오히려 국가를 혼란시키는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1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발에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이제 노골적으로 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 또 계엄을 한 부분이 내란인가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혐의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무죄 추정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 또 종교인, 이 정강훈 목사겠죠, 유튜버,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을 10여 명 고발한다는 겁니다. 자, 저것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그리고 국가를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계엄 전에도 혼란시켰고 계엄 후에도 혼란시키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을 하면 고발하겠다? 고발하라 하세요. 참으로 웃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날 부산에 부산시당 위원장이 박수영 의원인데요. 그런데 토요일 날 그 박수영 의원 사무실에 처음에 한 30여 명에서 한 7, 80명까지의 사람들이 지역 사무실에 들어와 가지고 사무실과 복도 입구 등에 이 농성을 했어요. 부산에서 29일 날 촛불 시위하던 천여 명이 이제 시위를 하다가 박수영 의원 사무실로 가자 이래 가지고 이제 다 몰려들어서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당시 박수영 의원은 이 시당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을 겸하는 그 사무실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또 지역 구민들을 만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9시간 동안 사무실을 무단 점거하고 박수영 의원을 감금하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 당시 수만 명을 죽인 홍위병과 다름없다라는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몰려든 원인은 박수영 의원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부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한 부분을 가지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 좌파 패거리들이 여기저기에 강하게 계엄에 대해서 내란으로 단정하지 말자라는 사람들이나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탄핵을 앞장서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주적으로 꼽고 레이저로 찍는 식의 이런 신호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지역에 촛불 패거리들이 몰려와서 난동을 부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1, 2차 탄핵 투표 때도 탄핵에 반대하는 의원들 지구당 사무실에 이 촛불 패거리들이 많이 몰려갔지요. 자, 그러면서 박수영 의원은 거기에 이제 참가한 좌파 패거리 유튜버와 인터뷰를 하기로 하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감금이 끝났다는데, 극자 유튜버 생중계하에 시위에 참가한 자기들 주장으로 100여 개 단체 중에 15명의 단체 대표와 인터뷰할 용의가 있느냐라고 제의를 해왔고, 인터뷰 때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중간중간 커다란 고함 소리로 그냥 정상적으로 이야기를 못하게 했다. 그래서 CCTV에 이런 것들이 다 녹화되어 있으니 공용 건조물 침입죄, 또 업무방해, 특수감금, 그리고 경찰을 폭행했으니까 폭행죄 등으로, 경찰을 폭행했으니까 특수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겠다, 선처는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갖 폭력 행위들이 지금 난무하던 와중에 어제 29일 날 비행기가 지금 추락했어요. 그것도 호남의 제일 가운데 목포 인근 무안공항에 추락했어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어제 급히 내려가 가지고 유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유가족들 중에 이재명한테는 고함 지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자, 최상목 대행 앞에서는 전부 고함을 지르더만요. 유가족이 마음이 개강되었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지금 국가를 움직이는 주인은 이재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가족들은요, 이재명한테도 좀 따지고 했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일주일간 최상목 직대가 추도 기간을 정했어요. 그래서 1월 4일까지 추도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 촛불 패거리들이 집회를 하지 못할 지금 상황에 놓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호남 민심에 본거지에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터졌고 179명의 사망자 중에 대부분이 전남 전북 일대의 지금 주민들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호남 정서를 고려할 때 지금 이재명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놓여 있겠죠. 원래 한국에는 대형 재난이 나오면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의 본거지인 저 무안에서 저런 일이 생겨버리니까
민주당이 지금 표정이 굉장히 좋지 않아졌습니다. 첫 번째는 한덕수 탄핵 이후에 계속 밀고 가서 최상목이가 버티면 최상목도 탄핵하고, 그래서 또박또박 탄핵해서 국무위원들을 전부 무력화시키는 수준까지 몰고 가고, 그러다 보면 하나쯤은 겁을 먹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특검을 갖다가 공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적어도 한 열흘 보름 안에는 모든 일이 해결된다 했는데, 자, 지금 한 일주일간 자신들이 지금 칼자루를 쥐고 밀고 가던 흐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 흐름이 끊어진 데 대해서 당황을 할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여론조사를 보면 계엄 4주 만에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0.6,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45.8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60.4, 정권이 연장돼야 한다는데 32.3. 물론 차이는 많이 납니다만은 이 정권 연장에 대한 지금 입장도 국민들 사이에서 만만찮다. 보수가 계엄 이후에 넛을 놓고 있다가 이제 반격을 하는 지금 상황이 되어간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 30.6%도 정권 연장을 원한다는 사람 지지율과 비슷하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지금 굉장히 좁아졌어요. 국민의힘은 좀 올랐고 민주당은 한 주에 4.5나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민주당이 끝없는 탄핵을 갖다가 예고하고 또 여러 가지 국정을 혼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계엄에 분노하던 사람, 또 탄핵이 싸다라고 생각했던 이 보수 내의 시각들이 자, 계엄을 오죽했으면 했겠냐, 또 탄핵이 되지 말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시각들이 점점 세를 얻고 이것이 모여들고 있고, 또 보수의 대규모 집회가 잇따르고 이러면서 이재명이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29일 날에는 광화문 앞에서 열린 집회에도 김민석이하고 이재명이가 참석하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됐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봤을 때 민주당은 결정타를 날릴 타이밍에 지금 일주일간의 추도 기간이 생겼고, 또 이 타이밍이 보수의 뭉치는 힘이 이제 점점 회복되는 시점에서 발생했고, 또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호남의 본거지라는 점에서 지금 이재명이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어제 이재명이 무한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데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무한 비행기 사고가 발생한 타이밍 자체가 매우 이 묘한 시점에 발생했고, 국내와 국외 외신 등에서 한국에 벌어지는 혼란에 대한 깊은 우려, 또 환율 폭등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찰나에서, 그래서 한국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정치 혼란으로 접어들고 있고, 저 정치 혼란이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퍼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보수 내부에서 집결도 시작되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중도층에서도 좀 염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민주당의 조기 대선을 위한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직대에 대한 헌법 심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권한쟁의 다툼, 그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생겨버렸어요. 자, 그런데 다 이 뭐 장관이나 그간의 뭐 방통위원장 같은 다른 탄핵은 뒤로 미루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제 최우선으로 하겠다 했던 헌재가요, 지금 한덕수 직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또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상황으로 내몰렸어요. 그러니까 헌재가 이것도 윤 대통령 뒤로 미루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정부 공백 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직대의 직대라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헌재가 지금 윤석열 탄핵 하나에만 매몰될 수 없다라는 이런 일까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